안녕하세요. 국어의 의도 킹 세종입니다. 여러분, 제가 연구 때문에 앞으로 영어를 읽고 쓸 일이 잦을 듯해서 말해보카라는 어플로 매일매일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앞광고, 뒷광고 아닙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35일 지났는데 암기한 영단어가 1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에 30분만 제대로 앉아서 집중해도 한 달이면 15시간을 공부하게 되고 영단어 1000개를 외울 수 있습니다. 올해 수능을 가장 일찍 대비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1시간이라도 30분이라도 매일 앉아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오늘 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2025학년도 수능 풀이법을 화면처럼 정리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2025학년도 수능 7번 문항 해설입니다. 바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25학년도 수능 7번 문항입니다. 7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러분, 제가 발문 읽으면 꼭 하는 일이죠. 여러분도 따라하셔야 합니다. 근거 범위 좁힙시다. 밑줄 침투 부분을 제시문에서 확인해보면 알 수 있듯 각각 박은식의 견해, 천도슈의 주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른 곳에서 근거 찾을 필요 없습니다. 박은식, 천도슈에 대한 설명으로 근거 범위 한정해서 풀면 됩니다. 물론 천도슈보다 신문화 운동의 지식인들이 정확한 표현이지만 제시문에서 굳이 구분하여 설명하진 않으니 간단히 천도슈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세종님, 그러면 독서에서 무언가를 특정해놓고 묻는 유형에서는 무조건 그 근처만 근거 범위로 특정하나요?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까다로운 예외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근거 범위 내에 핵심 개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이러한 경우엔 앞서 나온 개념 정의로 돌아가 근거를 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까다로운 예외는 주로 개념들 사이의 관계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글에서 등장합니다. 하지만 7번 문항은 그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애초에 제시문 자체가 논리적이기보다 정보량만 더럽게 많은 글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세트는 제시문의 정보량이 많으니 근거 범위를 특정하고 풀라는 의미에서 출제자가 친절을 베풀어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근거 범위는 박은식, 천도슈로 설정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선제를 보겠습니다. 기역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러분, 제가 이번 선제에 대한 철수의 풀이를 화면에 드리겠습니다. 철수의 풀이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5초 드립니다. (15초) 지나갑니다. 철수의 풀이는 결론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일단 선제 뒷부분, 그러니까 천도슈에 대한 풀이는 정확합니다.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친다는 것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는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중부정, 다시 말해 없다의 반대니까 긍정문으로 풀어서 이해해도 됩니다.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는 것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있다고 봤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훨씬 쉽죠? 하지만 철수는 박은식에 대한 풀이에서 오류를 냈습니다. 정답은 맞췄을지 몰라도요. 왜 오류를 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선제에서 생략된 표현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제는 박은식이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박은식과 천도슈에 대한 설명에 반대라는 표현이 겹치니까 생략한 것이지요. 철수는 이번 선제의 앞부분만 읽고 표현이 겹치는 부분만 단순하게 찾아서 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3번 강의 영상에서 강조했지요. 표현이 겹치면 판단 근거가 된다고 했지, 표현이 겹친다고 꼭 적절한 게 아닙니다. 겹치지 않는 남은 표현들까지 대조해야 비로소 적절성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다는 제시문의 내용에서는 그것이 근거로 포함되거나 근처에 추가 근거가 있다는 사실은 알려주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번 선지가 적절하다고 확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철수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는 선제의 표현을 놓쳐서 잘못된 풀이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겠죠? 어라, 세종님, 그러면 박은식은 반대한 게 아니니까 이번 선지는 적절하지 않은 건가요? 한국어에 유명한 격언이 있죠.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라. 방금 철수의 풀이에 오류가 생긴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설명했지요. 두 번째 이유는 제시문의 표현이 설명하는 대상을 잘못 파악했기 때문입니다.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다는 설명은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에 대한 설명이지 박은식에 대한 설명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반론이 생길 수 있겠죠? 세종님,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 안에 박은식이 들어가니까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다는 설명은 박은식에게도 해당되지 않나요? 오래전부터 당신 같은 질문만을 기다려왔다오. 그러면 제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왜 박은식에 대한 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에 포함되죠? 여러분의 반론을 정당화할 근거를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나요? 만일 근거가 없다면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과 박은식을 포함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박은식의 전후 맥락에서 출제자의 의도는 대조해 있습니다. 제시문을 보죠. 이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했다. 여기에서 이들은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이죠. 방금 읽은 문장에서 간과했다 체크합시다. 출제 요소 이다 아니다에 해당하니까요. 그런데 바로 뒤에서 담화표지 이러한 상황에서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맥락에서와 비슷한 의미의 담화표지인데 의미를 이해하기 다소 까다로운 담화표지입니다.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연결된다는 건 알려주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역발상이 가능하다면 여기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챌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라는 담화표지로 앞뒤 내용을 연결해 줄 테니까 앞뒤 내용이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인지는 니네가 직접 생각해봐라. 평가원은 이런 출제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불친절하게 이러한 상황에서라는 담화표지를 준 것이지요. 한번 읽어봅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은식은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 형성에 주목하여 문명에 대한 견해를 제시했다. 여기에서 담화표지과에 주목합시다. 근대 국가 건설과 새로운 주체의 형성을 나열했습니다. 각각의 내용이 이어지는 문장의 재진술로 연결될 가능성 생각합시다. 담화표지에 유의하면서 앞 내용 예측하며 읽기는 여러 자료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간단히 보시려면 11번 강의 영상에서 제시문 읽는 방법의 4번째 방법 가운데 동그라미 1 제시문의 전개 방향 예측 참고해주세요. 자, 담화표지과 기억하면서 다음 문장 읽어봅시다. 그의 기본 전략은 문명의 물질적 측면인 과학은 서양으로부터 수용하되 문명의 정신적 측면인 철학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하대라는 담화표지가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나열인데 대조의 의미도 함께 갖는 담화표지이지요. 어라, 아까 앞에서 읽었던 담화표지 과도 나열이 아니었나요? 여기에서 재진술 관계 체크합시다. 문명의 물질적 측면이 앞에서 근대 국가 건설에 연결되는 것이고 문명의 정신적 측면이 앞에서 새로운 주체의 형성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명의 정신적 측면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니까 새로운 주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가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을 어떻게 연결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의미는 대조이죠.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를 주체 인식의 준거로 삼았기 때문에 민족 주체성을 간과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박은식에게 새로운 주체의 형성은 유학을 혁신하여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과 달리 민족 주체성을 간과한 것이 아니지요.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에서 간과했다, 즉 아니다를 줬다면 박은식에게는 간과하지 않았다, 즉 이다를 주고 싶었던 것이고 그냥 주면 너무 쉬우니까 대신에 이러한 상황에서라는 담화표지를 줘서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과 박은식이 민족 주체성에 있어 이다, 아니다 관계를 이루며 대조되는지를 직접 생각해보라는 것이 출제자의 의도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 선지를 봅시다. 기억은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에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당연히 볼 수 있겠죠? 주체 인식의 준거가 서양 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은 대한자강회의 주요 인사들이고 박은식은 그들과 반대 입장을 지니고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번 선지는 적절합니다. 제가 해설만큼은 문장 단위로 담화표지 단위로 꼼꼼하게 분석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말씀드리지만 이다, 아니다 담화표지 자체는 간단한 풀이 방식이니 실제로 체화하시면 이런 문항 해결하시는 데에 1분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 유익하셨을까요? 다른 기출 지문을 분석하실 때에도 이다, 아니다 그리고 담화표지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25학년도 7번 문항 해설을 마칩니다. 곧 8번 문항 해설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킹 세종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